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15년간 들어온 그 차분한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저희가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으니까요. 김 기사, 아직도 내가 모시는 사모님으로만 보여?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3년 제게 의지가 되는 사람은 김 기사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도연 씨라고 불러야겠지요.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는 순간 62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날은 남편의 3주기 제사였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친척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40년간 해온 일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아들 재민이가 양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38, 그룹 계열사 상무라는 직함이 무거운지 늘 바쁜 아이였지요. 그래, 가봐라. 바쁜데 왔어줘서 고맙다. 재민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어릴 적엔 제 치마폭을 잡고 놓지 않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딸 서연이는 해외에 있어서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서연아. 너 할 일 해. 화면 속 딸아이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40년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도, 남편이 밤늦게 들어올 때도, 아이들이 떠나고 집이 텅 빌 때도 저는 늘 괜찮다고 했지요.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싸주고 대문까지 배웅하고 그 와중에도 저는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로서, 안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200평이 넘는 이 집에 저 혼자만 남았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집은 늘 조용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있다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40년이었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40해를 이 집에서 살았어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한 번도 그냥 정의인 적이 없었지요. 시어머니 눈치 보랴, 남편 내조하랴, 아이들 뒷바라지하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62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떠나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만 이 커다란 집에 남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더군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김 기사였어요. 아니, 도연 씨. 15년째 이 집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제사 뒷정리를 돕고 있었나 봅니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형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힘드시죠?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었는데 왜 이 한마디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죠. 어깨가 들썩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기사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 없이 티슈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요. 무례하지 않을 만큼 하지만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연 씨는 그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 주었어요. 억지로 위로하지도 어색하게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지요. 이상했습니다. 15년간 거의 매일 봐온 사람인데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의 존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불빛이 켜진 것처럼요. 눈물이 좀 잦아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54이라고 했던가요? 저보다 8살 어린 사람. 군대에서 뭘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몰랐어요. 15년간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주름이 있었어요. 눈가에, 이마에. 세월의 흔적이지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어딘가 쓸쓸한 눈. 왜 이제야 이 눈이 보이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김 기사님.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네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당연한 거지요. 당연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울어도 된다고, 힘들어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40년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짧아서 벌써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주황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연 씨의 옆모습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어요. 왜 이제야 이 사람이 보이는 걸까? 같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뒷정리를 마저 하러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멈칫하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사모님, 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들어가도 될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사가 뒷정리를 더 하겠다는 말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떨리면서도 따뜻한, 무서우면서도 기다려지는 그런 감정. 6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떨림이었죠. 그래요. 그러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왜 자꾸 저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도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티슈를 건네주던 손,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모습, 돌아서기 전에 던진 그 한마디. 오늘은 제가 좀 늦게 들어가도 될까요? 별것 아닌 말인데 왜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달을 함께 본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를 지나쳤으니까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도연 씨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되감기되기 시작했지요. 15년 전 그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47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됐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였지요. 남편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새 기사가 왔어. 내 군대 후배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대해. 그때 처음 도연 씨를 봤어요. 39,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빛은 그때도 단단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꼿꼿한 자세, 군인 출신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지요. 특수부대에서 소령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왜 전역하고 기사 일을 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었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기사는 기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일도 떠올랐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제사 음식간이 맞지 않는다고, 며느리가 정신이 없다고,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셨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그래왔듯이요. 제사가 끝나고 가려고 차에 탔어요. 도연 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요.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기사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차가 이상한 곳에 멈췄습니다. 사모님, 잠시만요. 도연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제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그는 어느 빵집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었어요. 가끔 지나가면서 사달라고 부탁했던 곳이죠. 드시면서 가시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없었어요. 그냥 봉투를 건네고는 다시 운전석에 앉았어요. 저는 멍하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갓 구운 빵 냄새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미러로 제가 보일 텐데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운전만 했지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울어도 된다고, 힘들어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5년 전 일도 생각났어요. 남편이 처음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도연 씨가 운전했어요. 평소보다 빠르게, 하지만 안전하게.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검사를 하고 의사 설명을 듣고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밤이 깊어서야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아이들에게 연락은 했지만 다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복도 저쪽 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밤새 거기 있었더군요.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도감.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3년 전 남편 장례식 날도 떠올랐어요.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고 인사를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지요. 모든 게 끝나고 빈소를 정리할 때 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사모님, 제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말인데 왜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떠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저는 생각했어요. 15년이었구나. 그 사람은 15년간 늘 거기 있었구나. 제가 보지 않았을 뿐 그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구나. 빵집으로 차를 돌릴 때도,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샐 때도, 장례식장에서 저를 부축할 때도 묵묵히 조용히 늘 거기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보이는 걸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채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정리를 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냄새가 났어요. 이상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인데 누가 요리를 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보니 도연 씨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셨어요?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매일 일해왔다는 듯이. 식탁에는 이미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 기사님이 왜 여기서?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하다가 그냥 여기서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당황스러웠어요. 기사가 아침을 차려주는 상황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차려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앉으세요. 드시면서 얘기하시지요. 도연 씨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지요.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맛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밥이라서 그런 걸까요? 잘 주무셨어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그냥 이것저것.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당신 생각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왜 군대를 나와서 기사 일을 할까? 15년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알고 싶어졌습니다. 김 기사님. 네, 사모님. 아니, 그러지 말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말을 했나 싶어 후회가 밀려왔지요. 하지만 도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럼 저도 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모님 말고요. 이번엔 그가 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씨.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수없이 불린 이름인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기분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도연 씨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단단해 보이는 등.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54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정해 보였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신경 쓰이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요. 설거지를 마친 도연 씨가 거실로 왔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떠나려는 것 같았지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희 씨. 또 그렇게 불렀어요.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저도 몰랐습니다. 도연 씨. 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차릴게요. 그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한 건가 싶어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기사가 사모님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연 씨가 떠나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뭘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머리로는 혼란스러웠지만 가슴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직접 차리겠다고 했으니 대충 할 수는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메뉴를 정하고 요리를 시작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설레서인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지만 정성을 들이고 싶었어요. 반찬도 몇 가지 준비하고 밥도 새로 지었지요. 식탁을 닦고 촛불을 켤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켜지 않았습니다. 너무 티가 날 것 같았거든요. 저녁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고 현관으로 향했지요. 문을 열자 도연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기사 유니폼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요.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오기가 못해서요. 그가 와인을 내밀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스칠 뻔했지만 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긴장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지? 기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다니.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았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도연 씨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도연 씨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었지요. 밥을 한 숟갈 떴는데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15년간 수없이 마주친 사람인데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맛있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어요. 갈비를 한 점 먹고 나서였지요. 저는 괜히 기뻤습니다. 별것 아닌 칭찬인데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많이 드세요. 오랜만에 만든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의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분위기가 조금 풀렸지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긴장을 녹여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계절 이야기, 별것 아닌 것들이요. 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오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와인이 반쯤 비었을 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연 씨, 네. 도연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말은 나와버렸습니다. 도연 씨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롭죠? 그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늘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15년간 매일 보면서도 몰랐던 사실이었지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저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한번 말문이 트이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도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40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저를 여자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바빴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먼저 자고 부부 사이도 의무 같았어요. 한 번도 설레거나 떨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만 봤고 아이들은 엄마로만 봤고 40년 동안 저는 그냥 역할이었어요. 며느리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엄마라는 역할.
한 번도 그냥 정의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산 걸까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텅 빈 집이랑 외로움밖에 없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피했어요. 또 이 사람 앞에서 우는구나. 어제도 울었는데 오늘도 울고 있네. 한심하다고 생각했지요. 도연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지. 누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 자책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정희 씨, 그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가볍게 얹어졌어요. 정희 씨는 충분히 아름다운 분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지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난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사모님만 봐왔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정희 씨를 봤어요. 시어머니에게 꾸중 들으면서도 웃고 있던 정희 씨를, 남편분 간병하면서도 자신은 힘들다고 말 한마디 안 하던 정희 씨를, 장례식장에서 무너지면서도 다른 사람들 걱정하던 정희 씨를,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 번도 그냥 자기 자신인 적이 없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한테는 늘 정희 씨였습니다. 사모님도 누구 아내도 누구 엄마도 아니고 그냥 정희 씨요.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4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을 처음 듣는 기분이었지요. 누군가 나를 나로 봐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기사입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혜 씨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정희 씨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15년간 봐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큰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감싸는 방식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지요. 이 손이 15년간 저를 지켜봐 왔구나. 빵을 사다 주고 병원에서 밤을 새고 장례식장에서 저를 부축했던 손이구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 사람도 떨리고 있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도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도연 씨가 보여요. 이제야. 그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말을 이었어요. 15년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주고 있었는지, 왜 이제야 보이는 걸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지요.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제 볼에 닿은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지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더 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정희 씨. 안 울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울어도 됩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먼저 안긴 건 저였어요. 충동적이었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54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탄탄했지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의 팔이 천천히 제 등을 감쌌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그치고 나서도 저는 그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온기가 너무 좋았어요. 40년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지요. 그가 조심스럽게 몸을 떼려고 했어요. 정희 씨, 저는 이만. 가지 마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스스로도 놀랐지요. 도연 씨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가지 마세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갈등하는 게 보였지요. 기사로서의 성과 남자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15년간 혼자였어요. 오늘은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너무 오래 혼자였지요. 이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의 체온이 필요했어요. 도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씨. 그리고 다시 저를 안았어요. 이번엔 더 단단하게.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이 사람도 떨리고 있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은빛으로 물들었지요. 그 빛 속에서 저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서로의 체온과 숨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사랑일까? 6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떨리면서도 따뜻하고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체온을 알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제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도연 씨의 눈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지요. 15년간 봐온 얼굴인데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로 보였어요. 처음으로요. 도연 씨,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챈 것 같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정희 씨, 저는 이 집 운전기사입니다. 알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러면 안 돼요. 떨리면서도 단호한 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 아직도 내가 모시는 사모님으로만 보여?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15년이에요, 도연 씨. 15년간 나를 봐왔다면서요. 그 눈빛이 그냥 운전기사의 눈빛이었어요?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필요 없었어요. 그의 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에는 15년간 숨겨온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로서의 마음이요. 아닙니다. 그가 낮게 대답했어요. 오래전부터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이끌었어요. 거실을 지나 계단 앞에 섰지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정희 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연 씨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계단을 한 칸 올랐습니다. 원해요. 도연 씨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도연 씨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무언가 결심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한 칸 한 칸 올라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침실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연 씨가 서 있었지요. 그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하기를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침실이 보였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 씨도 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이 보였지요. 넓은 어깨, 단단해 보이는 몸.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희 씨, 그가 낮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굵었지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해요. 대답하면서 저는 그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어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지요. 40년간 후회만 하면서 살았어요. 해야 할 말을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남 눈치만 보면서 살았지요. 제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이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심장 소리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이 사람도 떨리고 있구나. 그 사실이 저를 더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이 움직였어요.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손이기도 했어요. 정희 씨, 그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볼에 닿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예쁩니다. 정말로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4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도연 씨의 눈에 비친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심이었습니다. 62세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제 눈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쁩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부드럽게 닿았지요.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40년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키스였어요. 남편과의 키스는 항상 형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뜨거웠어요. 간절했고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단단한 팔이 저를 끌어당겼지요. 몸이 밀착되는 순간 그의 체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도연 씨, 키스 사이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대답 대신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느껴졌어요. 탄탄했습니다. 54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한 근육이었지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침대 쪽으로 물러섰어요. 발이 침대에 닿았습니다. 도연 씨가 잠시 멈췄어요.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괜찮으세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대답을 확인한 그가 천천히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지요. 15년간 기사로서 저를 모셨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한 명의 남자였어요. 저를 원하는 남자.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도 그의 셔츠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니, 기다린 줄도 몰랐던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가 평생 원했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를 느꼈어요. 40년간 몰랐던 감각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부부관계는 늘 의무 같았거든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느끼는 게 없는 것.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도연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전율이 일었어요.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62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희 씨, 그가 낮게 불렀어요. 괜찮아요? 네, 계속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달랐지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건가?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연 씨의 지구력에 놀랐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5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지요.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했어요. 정정했습니다. 54세가 아니라 30대 같았지요. 도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미소가 보였지요. 정혜 씨가 예뻐서 그래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밤새 함께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2번, 3번. 도연 씨는 지칠 줄 몰랐어요. 저도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원하게 됐지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땀에 젖은 몸이었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요. 이 온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도연 씨, 네, 정희 씨,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느끼게 해줘서요. 그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지요.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떨리는 거구나. 이 사람도 저처럼. 저야말로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15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15년. 그 시간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가 15년간 기다렸다면 저는 40년을 기다린 셈이었지요. 40년간 몰랐던 사랑을 오늘 밤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재민이가 알면 어떤 반응일까? 걱정이 밀려왔지요. 모르겠어요. 도연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후회는 없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밤을 후회하지 않을 거다. 40년간 후회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온몸이 나른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지요. 그날 밤 저는 62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가 됐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정의로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로. 그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어요. 창밖이 완전히 밝아올 때 저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꿈이었나 싶었어요. 어젯밤 일이 전부 꿈이었던 건가. 하지만 몸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온몸이 나른했고 이불에서는 그의 향기가 났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몇 시일까?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지요.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부엌에서 무언가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뭔가가 지글거리는 소리였지요. 부엌으로 가보니 도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계란을 부치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그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미소였어요. 어젯밤을 함께 보낸 사람의 미소.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네, 언제 일어났어요? 1시간쯤 전에요. 정희 씨가 너무 예쁘게 주무셔서 깨우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예쁘게 잤다니. 코를 골았을 수도 있는데.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식탁에는 이미 밥과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과 똑같은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도연 씨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앉으면서 그를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멋있어 보였지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체온, 그의 숨결. 생각만 해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꾸 그를 훔쳐봤습니다. 이 사람과 어젯밤을 함께 보냈구나. 15년간 기사로만 알았던 사람과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자연스럽기도 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래야 했던 것처럼요. 왜 그렇게 보세요? 도연 씨가 눈치챘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요. 현실이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정희 씨.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도연 씨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으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몸이 자꾸 그 사람 쪽으로 향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넓은 등이 보였지요. 어젯밤 그 등을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단단했어요. 따뜻했고요.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그를 안았어요. 정희 씨? 도연 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셔츠 너머로 그의 체온이 느껴졌지요. 따뜻했습니다. 뭐해요? 안고 싶어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됐달까요? 40년간 숨기고 참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중인데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안고 싶어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잠그고 돌아섰지요. 젖은 손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어젯밤에 했잖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투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도요. 또 하고 싶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니. 40년간 남편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젯밤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남자의 눈. 저를 원하는 눈. 그가 저를 들어 올려 조리대에 앉혔어요. 높이가 맞아서 눈이 마주쳤지요. 정희 씨. 네. 진짜 또 해도 돼요? 네. 대답하자마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아침부터였어요. 부엌에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에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남편과 40년을 살면서 부엌에서 키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원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어젯밤처럼요. 그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전율이 일었어요. 아침인데, 부엌인데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또였습니다. 어젯밤에 이어서 또, 아침부터 또,
이 나이에 이러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너무 좋았고, 그의 체온이 너무 따뜻했고,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도연 씨는 여전히 대단했어요. 어젯밤 밤새 함께했는데도 지친 기색이 없었지요. 오히려 더 열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지구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5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지요. 이 사람 정말 특수부대 출신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정희 씨가 예뻐서 그래요. 또 그 말이었어요. 예쁘다는 말.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62세인데 예쁘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리대 위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도연 씨가 제 이마에 묻은 땀을 손으로 닦아주었지요.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또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15년간 봐온 사람인데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는 그냥 이 집에 머물렀어요. 자연스럽게요. 원래 자기 숙소가 따로 있었지만 거기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저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그가 밥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커피를 내렸지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치우던 지난 3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밥 먹는 것조차 귀찮았는데 지금은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며칠째 매일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떨 때는 낮에도요. 이 나이에 이렇게 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40년간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는 한 달에 한두 번도 하기 싫었어요. 의무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도연 씨와는 달랐습니다. 자꾸 원하게 됐어요.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 씨가 옆에 앉아 있었지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옆에 있는 그가 신경 쓰였거든요. 그의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올라왔습니다. 가볍게 얹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 온몸이 반응했지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도연 씨, 네. 오늘 벌써 두 번째예요. 아침에 부엌에서 한 번 했거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TV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파 위에 눕혀졌지요. 그의 얼굴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너무 예뻐요. 요즘이요? 네. 하루하루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뻐지는 것 같다니. 62세가 어떻게 예뻐지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건 도연 씨 때문이에요. 제가요? 네. 도연 씨가 예쁘다고 해주니까 진짜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가 웃더니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깊은 키스였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느꼈어요. 소파 위에서, 거실에서, TV 소리를 배경으로.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침실에서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와 함께하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 좋았습니다. 그의 지구력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아침에 한 번 했는데도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54이라는 나이가 진짜인가 싶을 정도였지요. 체력이 남아돈다는 표현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감탄이 나왔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이래요? 뭐가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에 실랑하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구나. 40년간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원해지는 기분, 사랑받는 기분.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지금도. 며칠째 매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러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원하게 됐습니다. 밤새 함께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멈추라고 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원해도 되는 건가? 이 나이에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해요. 행복하면 되는 거지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서요. 땀에 젖은 몸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온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15년간 외로웠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지요. 지금 이 순간이 진짜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강하게. 세상에 저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지요. 바깥 일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도연 씨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란을 부치고 저는 밥을 푸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재민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지요. 우리는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민이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놀라움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재민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재민이의 눈이 저와 도연 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놀라움, 당혹, 그리고 뭔가를 알아챈 사람의 표정.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애써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재민아, 왜 말도 없이 왔어? 어머니한테 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민이가 한 발짝 부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시선이 도연 씨에게 고정됐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김 기사, 아침부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도련님, 저는 어머니 댁에서 아침을 같이 드시는 건가요? 앞치마까지 두르고. 재민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숨기고 참으면서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재민아, 네, 어머니. 할 말이 있어. 거실로 가자. 재민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거실로 향했지요. 저는 도연 씨를 바라봤어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려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재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재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본 게 맞습니까? 뭘 봤는데? 김 기사가 아침부터 여기 있는 거요. 그것도 앞치마 두르고 아침 준비하면서 어머니랑 같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맞아. 맞다니요? 어머니, 설마.
김 기사, 아니 도연 씨와 사귀고 있어. 재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모양이었어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지요. 사귄다고요? 어머니가 김 기사와? 응. 언제부터요? 며칠 됐어. 재민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알아. 3년이에요. 겨우 3년. 그런데 어머니가 기사와 사귄다고요? 운전기사가 어때서?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재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대꾸하는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40년간 저는 늘 순종적인 어머니였으니까요. 도연 씨는 15년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야. 나를 지켜온 사람이고,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뭐가 문제야?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체면이 문제입니다. 체면?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벌가 사모님이 운전기사와 사귄다고 소문이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체면. 40년간 그 체면 때문에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들은 모를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친척들 눈치 보고, 사회 눈치 보면서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지요. 재민아. 네. 너 엄마가 행복한 적 있었는지 알아? 재민이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야. 이 집에 시집와서 40년.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내조하고, 너희들 키우고,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하지만 나를 여자로 본 적은 없었어. 늘 바빴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먼저 자고 부부 사이도 의무 같았어. 재민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겠지요. 부모의 부부 생활에 대해 듣고 싶은 자식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만 봤고 너희는 나를 엄마로만 봤어. 한 번도 그냥 정의인 적이 없었어. 한 번도.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62년을 살면서 이제야 나를 나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어. 이제야 행복이 뭔지 알게 됐고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대꾸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갑작스럽다고? 네. 아버지 3주기 제사가 며칠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와 사귀신다고요? 3년이 짧니? 제가 물었어요. 40년을 참았다. 나는. 재민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지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 좀 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침묵이 흘렀어요. 재민이가 양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요. 회사 일에 치이고 이제 어머니 일까지 신경 써야 하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알아. 김 기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 장례식 때도 끝까지 남아서 도와줬고 그런 건 알아요. 재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연인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힘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재민이가 단번에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절대 안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시간을 줄게. 감사합니다. 재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요. 드리러 온 서류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그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민이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따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웅할 힘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 시동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재민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지요. 실망한 눈빛, 당혹스러워하는 얼굴. 아들에게 상처를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왜 늘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지? 내 인생인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요. 제 옆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화라기보다는 당황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대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생기면. 아니에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도연 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40년간 남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아이들 눈치.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지요.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도연 씨, 후회 안 해요. 하나도요. 정말요? 네. 재민이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도연 씨랑 함께 하기로 한 거 후회 안 해요. 도연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 사람도 걱정이 많았구나. 저 때문에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야말로 괜찮아요? 저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 놓였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희 씨가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불편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구나. 제가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도연 씨, 네. 우리 숨지 말아요. 네. 숨어서 만나고, 눈치 보면서 만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사랑해요. 도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당하게라는 말이 놀라웠나 봐요.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요?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지요. 재민 도련님이 반대하시면요?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만약 끝까지 반대하시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재민이가 끝까지 반대하면,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도연 씨를 선택할 거예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다는 건 도연 씨와 함께하는 거예요. 도연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요. 이 사람도 울 줄 아는구나. 15년간 항상 담담하고 차분했던 사람인데. 정희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저야말로요. 15년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그도 저를 안았지요. 재민이가 떠난 거실에서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재민이가 어떻게 나올지, 서연이는 뭐라고 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저는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하루가 이제 점심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격동의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지요. 도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침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조금요. 점심 해드릴게요. 그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서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재민이가 떠난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지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어요. 38년을 키운 아들이니까요. 도연 씨와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낮에 산책을 하고 저녁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평범한 하루하루였지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습니다. 혼자였던 3년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었어요. 그날도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도연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했지요. 졸음이 밀려올 때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으려 했지만 전화가 끊어졌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요. 하지만 아들이 먼저 연락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뜻일 테니까요.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민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누군가 더 있었지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숙이었어요. 남편의 여동생.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 남편 장례식 이후로 거의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40년간 봐온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를 보는 눈. 강숙 씨, 무슨 일이에요? 앉아서 얘기하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강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재민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3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강숙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지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어요. 형님, 재민이한테 다 들었어요. 뭐요? 김 기사랑 사귀신다면서요? 그 말투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네, 사실이에요. 오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하필 운전기사와요? 기사가 어때서요? 체면이 있지, 형님. 우리 윤가문이 뭔데요? 재벌가 사모님이 운전기사와 붙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붙었다는 표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간 들어온 그 말투였어요. 늘 저를 깎아내리던 방식이지요.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숙 씨, 그건 내 인생이에요. 형님 인생이요? 형님은 윤가문 사람이에요. 개인이 아니라고요. 강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빠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기사랑 붙어서 소문나는 꼴을 보시면요. 태준 씨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요. 겨우 3년이에요. 3년상도 안 끝났는데 벌써 다른 남자예요? 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흥분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에요, 강숙 씨. 뭐가요? 이 집에 시집와서 40년.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40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었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도 가시고 시어머니도 가시고 아이들도 다 컸어요. 이제 좀 내 인생 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인생이요? 형님, 현실을 보세요. 형님이 지금 누리는 게 다 어디서 온 건데요? 이 집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다 오빠 덕분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요. 형님이 기사랑 붙어서 소문나면 재민이 회사 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서연이 결혼은요? 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들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평생 남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재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고모 말씀이 맞습니다. 재민아, 저도 회사에서 입장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재민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고모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알 것 같았지요. 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빠 재산 문제가 있어요. 형님이 재혼하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져요. 지분 정리도 해야 하고 상속 문제도 다시 봐야 하고. 재산이요? 네. 형님 앞으로 된 재산이 적지 않잖아요. 그게 다 윤가문 거예요. 형님 개인 거 아니고요. 아, 이게 본심이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강숙이 왜 이렇게 나서는지. 체면이니 가문이니 하는 건 다 핑계였어요. 진짜 노리는 건 재산이었지요. 40년간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형님 간단해요. 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사를 포기하시든가 재산을 포기하시든가 둘 중 하나예요. 뭐라고요? 재혼하시겠다면 재산 포기하고 나가세요. 그게 가문을 위한 거예요. 재민이를 위한 거고요. 재민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재민아, 너도 이 생각이야? 어머니, 저도 힘듭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벌써 수군거려요. 어머니가 기사와 사귀신다고. 누가 그래? 다들요. 소문이 벌써 퍼졌어요. 저는 상무예요. 체면이 있다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재산과 체면이 엄마 행복보다 중요하다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가 돌아온 거였지요. 장바구니를 든 채 거실로 들어오다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숙과 재민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멈췄어요. 이게 누구야, 김 기사. 강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왔네. 본인 입으로 들어봐요. 모시던 사모님이 재산 포기하고 쫓겨나도 책임질 거예요? 도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겠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뭐가요? 재산 포기할게요.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재민이도 당황한 것 같았지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강숙 씨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재산 가져가요. 다 가져가세요. 어머니, 재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40년간 이 가문을 위해 살았어요. 시어머니 수발하고 남편 내조하고 집안 행사 다 챙기면서 이제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도연 씨를 바라봤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걱정과 미안함이 섞인 눈이었어요. 도연 씨 가요. 여기서 나가요. 정희 씨 잠깐. 괜찮아요. 나 결심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숙 씨, 변호사 연락처 줘요. 재산 포기 서류 쓸게요.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다신 날 찾지 마요. 강숙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나 봐요.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지요. 형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평생 이 가문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살래요. 재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해봐요. 늦었어, 재민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지겠다는데 돈 걱정이 먼저 나오는 아들이랑 무슨 얘기를 더 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고모 데리고 와서 협박하는 게 네 방식이야? 재민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지요. 창피한 건지 화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도연 씨 가요. 저는 도연 씨의 손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강숙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후회해도 돌아올 수 없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볼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40년간 묶여있던 게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도연 씨가 저를 부축하듯 잡아줬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도연 씨 때문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걱정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때문에요. 도연 씨, 나 데려가줘요. 어디든. 제 집으로 갈까요? 좁고 낡았지만. 알겠어요. 도연 씨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도연 씨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저택이 보였지요. 40년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저 집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연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요.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요. 저는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지요. 40년간 쌓인 서러움, 오늘 들은 모욕, 아들에 대한 실망. 다 섞여서 눈물이 됐습니다. 도연 씨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어요. 한참을 울었지요. 그가 등을 쓸어주며 기다려줬습니다. 눈물이 좀 잦아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 씨, 네. 나 잘한 거 맞죠? 네. 잘하셨어요. 후회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후회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이었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도연 씨,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해 주셔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도연 씨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하게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이 사람도 떨리고 있구나. 정희 씨, 네.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며칠간 함께했지만 그 말은 안 했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요. 사랑해요, 도연 씨.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저택에서와는 다른 키스였지요.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모든 걸 잃은 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얻은 날이었어요. 좁은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도연 씨가 제 위에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제가 다 해줄게요. 네. 힘들었잖아요. 그냥 저한테 맡겨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마워서요. 서로를 느꼈습니다. 저택의 넓은 침대와는 달랐어요. 좁은 원룸 침대였지요. 하지만 더 뜨거웠습니다. 더 간절했어요. 모든 걸 잃었기 때문일까요? 서로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는 오늘 유난히 다정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깊게 저를 위로하듯이 안아줬습니다. 눈물과 땀이 섞였어요. 어디까지가 슬픔이고 어디까지가 행복인지 모르겠었지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좁은 방, 낡은 침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밤새 함께 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듯이요. 저는 이 사람 거다, 이 사람은 내 거다. 그걸 몸으로 확인하는 밤이었지요. 끝이 없었습니다. 도연 씨의 체력은 오늘도 대단했어요. 아니, 오늘은 더 대단했습니다. 마치 저를 지키겠다는 듯이 강했지요. 5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녘이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서요. 땀에 젖은 몸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좁은 침대라 더 밀착됐지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사람의 온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모든 걸 잃은 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확인한 밤이기도 했습니다. 재산도 저택도 가문도 없어졌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도연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불편했지요. 저택에서 살다가 10평 남짓한 방에서 지내려니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있으니 견딜만 했어요. 아침마다 그가 밥을 차렸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에서 계란을 부치고 작은 밥솥에서 밥을 지었지요.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아 먹었어요. 저택의 넓은 식탁보다 이 작은 식탁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다 들었어. 엄마 지금 어디야? 도연 씨 집에 있어. 김 기사님 집? 엄마 진짜야? 서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놀란 것 같았지요. 엄마, 고모가 뭐라고 했는지 오빠한테 들었어. 진짜 너무하다.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괜찮아, 서연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고모한테 전화할 거야. 하지 마. 소용없어. 저는 딸을 진정시켰어요. 서연이가 나선다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복잡해질 뿐이지요. 엄마, 나 다음 주에 들어갈게. 휴가 냈어. 안 와도 돼. 엄마 괜찮아. 아니, 갈 거야. 엄마 얼굴 봐야겠어. 서연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 성격이지요.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연이는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달랐지요.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운했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기사 일을 그만둔 건 아니었지요. 다른 집에서 일을 구했거든요.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둘이 먹고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정희 씨, 앉으세요.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걸 언제 드려야 할지. 도연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았지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태준 씨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단둘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봉투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도연아, 이건 정희가 진짜 힘들어질 때 줘라. 정희가 스스로 선택하고 나서 그때 줘라. 무슨 뜻이에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일을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연 씨가 봉투를 저에게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 정의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 글씨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먼저 펼쳤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지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유언장이에요? 네.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눈이 떨렸습니다. 글자를 따라 읽었어요. 본인 윤태주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은 배우자 최정희에게 상속한다. 둘째, 본인이 보유한 그룹 지분 전량은 배우자 최정희에게 상속한다. 셋째, 자녀 윤재민과 윤서연에게는 각각 별도로 지정한 현금을 상속한다. 넷째, 본 유언장은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후 어떠한 유언장도 본 유언장을 대체할 수 없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강숙이 뭐라고 했지요? 재혼하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법적으로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재산 포기하고 나가라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이미 유언장으로 다 정해놨던 거예요. 공증까지 받아서요. 강숙은 그걸 알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회장님은 꼼꼼한 분이셨어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여러 번 만나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두신 거예요. 강숙 씨가 한 말 다 거짓말이었네요. 네. 법적으로 정희 씨 재산입니다. 고모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40년간 신우이한테 당했어요. 무시당하고 깔보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저를 속이려 했다니.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에게라고 적힌 편지였지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늘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을 외롭게 했지. 40년간 당신이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해줬어. 그게 미안해. 내가 죽고 나면 강숙이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야.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거든.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거야. 재산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 그래서 유언장을 남겨. 당신이 뭐라든 안 하든 재산은 당신 거야. 법적으로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해뒀어. 강숙이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그 애한테 원래 상속분 없어. 내 재산은 당신과 아이들 거야. 그리고 도연이. 그 친구가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남편인 내가 모를 리 없지. 처음엔 화가 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 그 친구는 진심이구나. 15년간 한결같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죽고 나서 당신이 외로울 때 도연이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정희야,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미안하고 고마웠어. 태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제 외로움도 강숙의 욕심도 도연 씨의 마음도 다 알고 준비해뒀던 거예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저한테 이걸 맡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희가 힘들어지면 그때 줘라. 그전엔 열어보지 마라. 3년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지요. 마지막에 남긴 건 저를 향한 미안함과 배려였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들고 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문제 없는 거 맞죠? 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모님 재산입니다. 신우이가 재산 포기하라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권한이 없는 분이에요. 유언장에 신우이분 상속분은 없습니다. 법정 상속으로 봐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고요. 그럼 그분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렇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협박입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40년간 저를 무시하더니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속이려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요. 변호사가 강숙에게 공식 통보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강숙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강숙 씨? 변호사한테 연락 받았어요. 오빠가 유언장을 따로 남겼다면서요? 네. 3년 전에 공증까지 받아두셨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강숙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한테 재혼하면 재산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복잡해진다고요. 그건 제가 다 거짓말이었네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유언장에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강숙 씨는 원래 상속분도 없었고요. 강숙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40년간 저 무시하고 깔봤잖아요. 시집 온 첫날부터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저 내쫓으려고 했고요. 형님, 그게 아니라. 됐어요. 다 끝났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필요한 일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고요. 형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련했어요. 40년간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재민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응, 아버지 유언장 얘기 들었습니다. 고모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면서요.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모 말만 믿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재민이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용서가 되진 않았어요. 재민아, 엄마가 시간이 좀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고모 말 듣고 엄마한테 재산 포기하라고 한 거 쉽게 잊히지 않아. 하지만 시간을 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에요. 미워해도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언젠가는 용서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40년간 살았던 집.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제 집이었어요. 눈치 볼 사람도 간섭할 사람도 없었지요. 도연 씨,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제가요? 여기서요? 네. 기사로 말고요. 내 사람으로. 도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 씨,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숨지 말고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강하게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사랑해요, 정희 씨. 나도요, 도연 씨. 그날 밤 오랜만에 저택 침실에서 잤습니다. 넓은 침대가 낯설었어요. 원룸의 좁은 침대가 오히려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가 옆에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도연 씨, 네, 고마워요.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제가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이제 매일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로를 느꼈어요. 오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듯이요. 모든 게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밤이었지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원룸에서와는 달랐어요. 여유가 있었지요.
넓은 침대에서 천천히 서로를 느꼈습니다. 급할 게 없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밤새 함께 했어요. 도연 씨는 오늘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격렬함보다 다정함이 앞섰어요. 서로를 아끼듯이 소중히 다루듯이 그게 더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 아래서 도연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5년간 봐온 얼굴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평온해 보였어요. 도연 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62년을 살았어요. 그중 40년은 남을 위해 살았지요.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한 번도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어요.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40년을 참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남 눈치 보면서 평생을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 분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해요. 저는 62세에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